반도체 업계가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게 한번 들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애매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최근에 말씀드린 뭐 CPU, GPU, 뭐 네네. TPU, NPU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뜯어 보시면은 그 안에 이 컴퓨터의 주요 계산을 하는 장치가 딱 한 군데 박혀 있습니다. 예전엔 보통 인텔 인사이드가 박혀 있던 네. 그 유닛이 있는데요. 이걸 CPU라고 합니다. 네. CPU는 우리가 Central Processing Unit,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시키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 이런 걸 수행하는 핵심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우리가 보통 컴퓨터한테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산이지만은 복잡한 계산을 갖다가 보통은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들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된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컴퓨터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래픽 처리입니다. 그래픽 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컴퓨터 모니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주로 컴퓨터 모니터 보고 계실 텐데요. 아니면 스마트폰 요 화면이나 여기는 수많은 픽셀들이 있습니다. 이 픽셀 하나에 어떤 색깔에 얼마의 밝기로 요 점을 비춰줘야 되느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걸 CPU에다 집어넣으니까 워낙 점이 많아서 이걸 순서대로 계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픽셀 하나하나가 딱 보니까 수행하는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빨리 이 수많은 점에 대해서 빨리 계산을 해갖고 우리 화면에 띄워줘야 되는 이런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야 새로운 칩을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GPU입니다. 이것은 Graphic Processing Unit,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CPU와 달리 단순한 계산을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수행을 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GPU로 유명해진 게 엔비디아고요. 그렇죠. GPU로 유명해진 게 엔비디아였죠. 지난 시간엔 TPU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 GPU를 쓰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그래픽에만 특효가 아니라 이 머신러닝이나 이 딥러닝을 쓰는 AI에 굉장히 적합하다. 우리가 AI는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숫자들의 뭉치인 이 행렬, 텐서들을 갖다가 계속 곱하고 더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조적으로 이런 몇 가지 특정한 계산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이런 데 특화된 게 GPU 아니었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AI의 GPU를 갖다가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기능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열 같은 것도 조금 더 심해지고 에너지도 많이 먹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AI 전용으로 우리가 칩을 설계해서 딱 그거에 맞게 칩을 만들면은 이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구글이 처음 만든 것이 이 Tensor Processing Unit, 이 GTPU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AI 전용 이 주문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글이 이 TPU는 얘네들의 고유 상표로 만들었고요. 그럼 딴 기업들도 당연히 우리도 한번 저런 거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런 다양한 종류의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AI 전용 칩을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Neural Processing Unit, NPU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AI 전용 반도체 AI 전용 계산 칩이라고 하면은 그걸 통틀어서 NPU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구글이 만드는 이 특정 칩을 T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AI 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또 AI 반도체라는 표현도 있고 AI 가속기라고도 그래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 다 손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AI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 AI 칩을 가리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AI 칩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이 숫자들을 갖다가 계속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전통적인 컴퓨터 구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PU, GPU와 메모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사갖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붙이신 것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입출력이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이 최근에 AI 칩들, 그 좀 엔비디아에서 각광받는 뭐 A100, H100 이런 것들은 아예 이런 메모리들을 갖다가 옆에 딱 붙여놓습니다. 네. 이런 GPU 칩들 옆에다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의 통째로 만든 것들이 요즘에 AI 칩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들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뭐 DDR, 뭐 LPDDR 이런 것들만 이용을 해서는 좀 느리기 때문에 요거의 전용 이 메모리들, 그게 요즘 각광받는 HBM이죠. HBM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고층 공장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하나의 반도체 이걸 칩을 만들 때 쓰는 요 웨이퍼에서 잘라낸 걸 다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하나만 옆에다 붙이면은 이게 요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층층이 쌓아서 이걸 지금은 보통 8층짜리 8단짜리 쓰고, 그리고 이거의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수직으로 홀도 굉장히 많이 뚫어갖고 그만큼 소통 창구를 많이 만든 것이 최근에 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PU 코어와 HBM을 갖다가 다 결합시킨 이런 걸 우리가 AI 칩이라고 보시면 되죠. AI 가속기라는 건 또 어떤 표현이에요? AI 가속기가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AI 칩이랑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AI 가속기는 그럼 칩을 우리가 갖고 왔으면은 그 칩을 컴퓨터에 쓸 수 있게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이 제어 반도체들 이런 걸 다 붙여갖고 하나의 보드로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GPU가 박혀 있는 그래픽 카드를 사갖고 컴퓨터에다 이렇게 딱 꽂죠. 여기 슬롯이 있어갖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슬롯에 꽂을 수 있게 만든 하나의 요 보드를 갖다가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AI 가속기가 뭐 혼용되긴 하지만 좀 더 넓은 범위라고, 큰 구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NPU나 GPU 같은 계산 유닛이 있고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메모리를 갖다가 옆에 붙여갖고 HBM 같은 걸 옆에다 붙여갖고 만든 큰 칩을 갖다가 AI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AI 칩을 이용해서 요거 큰 시스템에 꽂을 수 있게 만든 하나의 보드를 갖다가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AI 가속기로도 이게 완제품은 아닙니다. 이걸 또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려면은 실제로 AI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AI 서버에는 이런 GPU나 뭐 NPU 같은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CPU도 씁니다. 우리가 컴퓨터는 여러 가지 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CPU도 사실 박아요. CPU도 한 2개 정도 받고, 근데 아무래도 이 AI 관련된 계산을 가장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 8개 정도, 요즘은 더 많이 넣기도 하지만 8개 정도 넣어갖고 이걸 하나의 통으로 만든 것이 AI 서버가 되는 거죠. 이 AI 서버는 보통 이렇게 큰 뭐 판때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요.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에는 가보시면은 이 서랍장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서랍장 안에 이 뭐 큰 판때기처럼 돼 있는 AI 서버를 갖다가 서랍처럼 끼워 넣습니다. 거기서 그걸 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모여갖고 하나의 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유닛이 되는 거죠. 싹 정리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엔비디아 얘기했는데 그 GPU고, 인텔 얘기했었는데 그 CPU고, 그리고 TPU, 구글 TPU고, NPU는 다른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슈퍼마이크로 얘기도 했었는데 슈퍼마이크로는 그 서버를 만드는 맞습니다. 회사인 거고.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쭉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흘러가는가, 이 밸류체인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AI 칩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코어, GPU나 NPU 같은 것을 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설계를 해서 이걸 TSMC에 생산을 맡기고, 그러면 거기에서 HBM이나 이런 것들은 하이닉스나 삼성이 만드니까 거기서 보내주는 걸 갖다가 또 그것도 TSMC에서 합니다만은 TSMC에서 이걸 패키징을 해서 만든 하나의 큰 덩어리가 AI 칩인 것이고, 그럼 이 AI 칩을 받아다가 아니면 그 AI 보드를 받아다가 그 다음에 그 서버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서버를 만드는 기업들이 아까 얘기한 뭐 슈퍼마이크로 같은 데들도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델이나 HP 같은 데서도 만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만든 서버를
납품 받는 곳이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는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우리 뭐 아마존이라든가 MS라든가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걸 사서 쓰고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거죠. 챗GPT나 이런 오픈 AI 그렇죠. 같은 데가 그걸 써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뭔가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네, 셈인 네, 거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 왜 우리 파운드리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뭐 이제 뭐 TSMC에 밀린다 그럴 때 파운드리라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조사가 나와갖고 역시 아직 TSMC가 넘사벽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전통적인 옛날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걸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했죠. IDM이라고 하는데요. 그랬는데 이게 뭐 전통적인 뭐 인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아니면 옛날 대부분의 AMD나 그런 기업들도 다 자체 설계와 생산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전문 기업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전문 R&D 인력들이 모여서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작업들이고 생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게 쇠 깎고 기름 묻히는 그런 작업은 아니지만은 정말 피곤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아주 정밀 공정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거기 달라붙어 갖고 하나하나 최적화시키고 이걸 파인 튜닝하고 하는 작업들이 정말 노동력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 성격이 다른 업들이 들어가서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 제조 부문을 갖다가 따로 떼서 전문적으로 하면은 이게 더 효율성이 높겠다라고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리스 창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TSMC. 기업이 TSMC죠. 그래서 그래서 이 파운드리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그래서 설계만 우리는 받아다가 그러면 이 설계를 갖다가 제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이 생겨났는데 이게 파운드리 기업들이 이게 된 것이고요. 이 파운드리 기업이 이런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은 대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임금이 낮고 그리고 이런 고급 노동력들이 저임금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악으로깡으로 이걸 해냈지 않습니까? 이 생산성을 올리는 기업이 되다 보니까 TSMC가 파운드리에서 너무 효율이 좋다 보니 지금 다른 기업들이 제조할 이런 제조로서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조를 포기하고 이런 전문 파운드리 기업, 뭐 TSMC 말고도 삼성 파운드리도 있고 UMC도 있고 그리고 최근엔 중국의 SMIC 이런 기업들에게 맡기는 체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원래부터 팹리스로 출발했던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뭐 인텔의 최근에 상당히 아성을 위협하는 AMD 같은 경우도 원래는 종합반도체 기업이었어요. 자체 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2007년인가요? 하여튼 그때쯤에 우리 팹 갖고 경쟁 못하겠다. 그냥 다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냥 맡길래 파운드리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엔비디아, AMD 이런 것들은 다 팹리스, 직접 그렇죠. 생산 안 하는 그런 기업, 엔비디아, 설계만 하는 퀄컴, 뭐 AMD 이런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설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은 이런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죠. 야, 지금 딱 15분 만에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AI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것. 이거 15분만 보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구조를 머리에 그리시는 게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엔비디아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왜 중요한지 그렇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